안녕하십니까. 간중국 코리아 이유진입니다. 세계가 주목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개전 이후 거의 2달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은 요동쳤고 현재 러시아는 전방의 전투가 불리할 뿐만 아니라 후방도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망명한 전 러시아 석유 재벌 레니드 네버절리는 14일 페이스북에 크렘린궁 내부 소식통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2가지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며칠간 대중 앞에서 사라진 세르게이 소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며칠 전 심장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현재 중환자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버절리는 소이구의 발병 원인이 단순하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원인으로 인한 심장 발작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소이구는 병세가 위중해 공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권력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네버절린의 주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이구가 사라진 지는 오래됩니다. 또 네버절린에 따르면 현재 크렘린궁에서 군사비 10억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러시아 고위 장성 20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군비는 2014년 푸틴이 군의 전격전을 수행하기 위해 배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화권 네티즌들은 그렇구나, 어쩐지, 그래서 모스코바호가 격침됐구나, S-300 16개가 다 빈통이었네, 아니면 S-300은 입방아에 불과한 거였나? 이 소이구가 중국 러시아 팬들이 무릎을 꿇고 섬기던 전쟁의 신이 맞아? 중국군도 마찬가지야. 전쟁이 시작되면 다 들통날 거야. 해방군들은 모두 종이 호랑이일 뿐이고 지와 같다. 모두 돈밖에 모르지. 그들은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주중 미국 대사관은 4월 15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합법적인 영주권자, 유효한 미국 이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와 함께 여행하며 미국행을 허가하는 효과적인 여행 증명서를 소지한 비이민 외국인은 미국 동부시간 5월 11일 저녁까지 코로나19 엄성 검사 증명서나 감염 회복 서류 필요 없이 상하이를 떠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법 집행 재량권에 기초한 이번 결정은 상하이 현 사태와 이를 위한 긴급 대응 조치로 미국행 여행객들이 탑승에 필요한 검사 증명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번 결정은 즉시 발효돼 2022년 5월 11일까지 유효하며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추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18일 상하이 전염병 사태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현지 정부의 방역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상하이 주재 미국 총영사관 비상 인원이 아닌 직원은 철수시키고 미국 시민들에게 중국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미 대사관 발표에 대해 트위터 네티즌은 상하이 시민들의 미국 망명을 돕는 것이라며 또 한 번 미국이 큰 아량으로 상하이 사람들을 도왔다고 감탄했습니다. 또 다른 트위터는 현재 여행 비자만 나갈 수 없고 중국 국경 검사 세관에서 통과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여행자가 다른 나라의 여권이 있거나 영주권자라면 된다. 미국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또 어떤 네티즌은 이것이 인도주의적 위기인가? 그렇다면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인도 난민으로 간주되는가? 인도적 위기가 아니라면 왜 미국 시민을 대피시켜야 하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상하이에는 전염병이 발생한 후 도시가 봉쇄되고 엄격히 통제됐으며 물자 공급이 차단되고 주민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많은 재난과 대중의 불만이 발생했습니다. 중공 당국은 전국에서 군대를 상하이로 파견해 상하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상하이 푸동신구 정부 위챗 공개 계정 푸동공고는 16일 저녁 푸동신구의 모든 주민에게 보내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 글에서 푸동신구의 감염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정부 정책은 변함이 없으며 당 중앙위원회의 제로 정책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에 대해 웨이보의 네티즌은 여기서 주민에게 공지를 하려면 차라리 실용적인 일에 쓰는 것이 낫지 않나. 물자 배포를 투명화하는데 사용해라. 또 한 네티즌은 물자 보장이 어디 있느냐. 26일 동안 봉쇄했지만 14일을 선물본 보내면 섣달 금음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철저하게 실망했다. 우리는 그냥 부추일 뿐 피가 흥건히 나도록 베렸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상하이 고위급 관리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달 말까지 전염병 종식을 명령했다는 네티즌의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상하이에서 열린 비상 핵상 검사 전반 회의에서 지도자는 새로운 임무는 바로 오늘 낮 동안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고위급 관리는 상부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모든 핵상 검체 채취하는 작업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한 내부 관계자도 지역 병원에는 신규 확진자가 없을 것이라며 요 며칠 사이에 검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취소한다. 어제 양성으로 나온 결과는 모두 오늘 엄성 판정으로 공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린성은 사전 통지 없이 봉쇄하도록 공식화했다고 전했습니다. 4월 15일 지린성은 생산과 생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작업회의를 개최하고 성당위원회 서기 징진 하인은 연설에서 제로 정책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2차 밀접 접촉자는 전면적으로 격리해 엄정하게 관리해야 하며 봉쇄를 해제하지만 방역은 철저히 할 것이다. 각 업종별 관리 부서는 자신들이 방역을 잘해야 하고 개인들도 스스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회의 직후 성의원 성정부회의 정신전달 요강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문서에는 주민들이 한 달 이상의 고기, 계란, 우유 등을 비축해야 하고 보름 이상의 채소를 준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향후 봉쇄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바로 봉쇄하여 사람들의 사재기로 인한 밀집 접촉을 피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민심이 들끓어 일부 네티즌들은 보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야채는 생각나지 않는다. 여름철에 갑자기 봉쇄를 하면 식량과 채소를 사재기 할 겨를도 없지만 이 정책은 말단 관리들을 부자로 만들 수 있다. 더 심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때는 큰 냉장고가 있어도 소용없고 아마 다음 단계는 물과 전기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하여 공산주의의 채권을 더욱 거세게 가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려는 것인가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지린성 창초는 한 달 넘게 봉쇄된 채 공식적인 전염병 예방 및 통제의 혼란으로 인해 각종 물자 공급이 끊겨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통제된 사람들은 어둠을 뚫고 구조 요청을 했고 사람들은 항의하기 위해 냄비를 두드리며 물자 부족을 질책했습니다. 당국은 감염자 수를 줄이고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알 권리가 없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